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각 은행에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네. 조폐공사에서 돈을 막 많이 만들면은 네. 다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잖아요. 네.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기까지의 과정, 찍어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참,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한국은행장에 도장이 있고, 뒤에 보면 또 조폐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돈을 봐도,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연방준비은행장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돈을 찍어내는 것은 조폐공사고, 인쇄하는 곳은 조폐공사고, 얼마를 찍어내십시오라고 주문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해요. 그러면 얼마를 찍어내야 되느냐, 이 기준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소비자 물가 수준이 얼마냐, 또 우리의 전반적인 국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맞춰서 이제 돈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정의가 돼요. 현금, 그 다음에 M1이라고 해서 협의의 돈, 또 M2라고 해서 광의의 돈, 이제 이런 의미 좀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돈을 찍어내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제 기억이 맞으면 2016년 현재 약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돈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5만 원짜리 돈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돈이 자꾸 숨어들잖아요. 돈이 풀린 거는 많은데 시중에 다니는 돈은 작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5만 원짜리를 더 찍어내게 되면 돈을 더 찍어야 되겠죠. 그죠? 돈이 더 필요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돈이라는 건 돌고 돌잖아요. 이걸 유동 속도라고 하거든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돈의 회전이 빨라진다는 건데 경기가 좋으면 막 빨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회전 속도가 1위 기준이면 0.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경기가 슬로우하다, 늦다라는 말이니까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보기에도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빨리 돌면 빨리 찍어낼 수도 있겠지만 돈이 늦게 돌기 때문에 서민들한테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꺼려하는 것 같고 사례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독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담배 한 갑 사는데 리아카에 돈 싣고 갈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났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의 속도에 맞춰서 돈을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하고는 이 천양지차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오늘 교육부가 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와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동시에 선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려의 목소리인지 정상적인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교육 분야 공약을 담당하셨던 경인교대 장준호 교수와 함께 고입 동시 선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반고등학교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동시 선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내년 12월부터 이제 시행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약 설계할 당시부터 제안됐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설계했던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31, 네.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110개, 네. 그다음에 자율형 자사고가 49개, 예. 국제고가 한 7개 정도 있는데요. 예. 이런 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제 이런 유형의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교육을 유발하고 또 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그 동시 전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우선 선발권을 그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네. 이제 그 일반고 좀 전성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설계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풍선효과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 불쭉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풍선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자사고나 외고가 기존의 우선 선발권을 부여했을 때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그 당시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일반고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외고 졸업생들이 뭐 외국어 관련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기보다는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그 외국어 관련 쪽으로 진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반고와 비슷하게 진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그 기능,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네. 현재 자사고와 네. 외고, 국제고가. 그래서 뭐 우선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 했었죠. 그래서 네. 일단 뭐 영재고와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생의 진학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맞게 이공계 쪽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의 그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들은 일단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우선 선발권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설립 취지가 정말 외국어 네네. 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맞게 외국어에 특화시켜서 우리가 국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설립 취지가 있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교 안에 이 졸업을 한 학생들은 어느 과로 가서 어떻게 방향을 틀 수 있다. 이런 연계성, 이런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구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등학교를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네.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 이런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재 양성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외고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러니까요.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예.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하자라는 예.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외국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가 전체 학교 커리큘럼상에 한 30%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이고,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고입을 동시에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와 같이 자사고와 외고의 전형 방식, 선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경이 어느 정도 용이할 거라고 보십니까? 선발 방식은 일단 유지되는 걸로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에도 네. 이거를 선발 방식을 이제 전격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저희들이 꽤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일단 첫 단계에서는 전형의 기간만 우리가 네. 조절을 좀 하는 것만으로도 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자사고나 외고가 지금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한은 선발 방식은 아마도 이제 교육부에서 유지를 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
만약 뭐 중학교 지금 현재 2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렇게 큰 혼란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예. 약간의 뭐 위험 부담이나 부담은 있겠지만 예. 기존의 어떤 선발 방식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큰 어떤 혼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혼란을 줄이면서 이걸 점진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취지가 좀 많이 여기 오늘 발표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고입을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많은 네네. 분들이 이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대학 입학 뭐라 그럴까요? 성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네. 그 업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고로 가려는 학생들과 이 특성목적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시험은 같더라도 다 이제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혹시?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네. 물론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이렇게 뭐 자사고나 외고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선발 방식에 입각해서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예. 그 갈등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일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반고를 애초에 선택했을 경우에는 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약간 불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자사고나 외고를 봤는데 떨어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를 또 나중에 갈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좀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전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떨어진 학생들 그럼 어떻게 해요? 후기 모집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지원했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도 예. 1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고나 또 이제 과학고, 그다음에 뭐 체육고, 예술고 같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에는 뽑고요. 예. 그걸 이제 정기라 그러죠. 그다음에 예. 후기 때는 일반고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동시에 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탈락한 뭐 이제 자사고에 지원했던 아이들, 네. 또 뭐 외고에 지원했던 아이들은 3단계에서 네. 이제 쿼터가 남아 있죠. 일반고 쿼터가. 예. 각 그 시도 교육청별로 이거는 이제 그 쿼터를 정할 텐데요. 앞으로. 예. 이제 그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고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재수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자기가 뭐 정말 원하는 일반고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만 그런 것들은 감수를 하고 이제 뭐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군요. 자기 네네.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할 줄 있어야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 아마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예. 그럼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많은 학력 평가 시험을 거쳐서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아주 촘촘하게 좀 준비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학교에서 이제 진학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네. 이거를 꼭 이제 자사고나 예. 외고나 예. 아이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육과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예. 뭐 좋은 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열화된 고등학교 이 체제 속에서 네. 뭐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교 그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막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 선행학습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그걸 박탈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네네. 아이들이. 예, 예.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아마도 이런 이제 일반고와 또 자사고 외고가 동시 전형으로 해서 또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 일반 고등학교도 고교 학점제나 또 공동 학점 운영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전국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교육 과정들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고등학교가 자사고나 외고의 수준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가 아마도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내가 굳이 자사고나 외고를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기에 요거부터 드리고 내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남 8학군과 지방 일부 고교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 8학군의 어떤 그 당시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생태계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교 체제의 어떤 생태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짐작해서 이게 이제 8학군이나 특정 지역에 이제 아주 그 학부모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좀 몰릴 가능성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우려 뭐 그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 초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육부가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후기에 뽑는 고등학교의 평준화의 정책인가 이것이 고등학교 평준화의 정책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자사고 형태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나아져야지만 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학생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대학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다 이 학생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현장이 있는가? 이 문제가 또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독일식 교육제도, 그러니까 학부형과 학생들이 자기의 수준을 알고 어디까지 교육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본 게 다 나름대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평준화인데 어떤 성격의 평준화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의 어떤 질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교사의 질 문제,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를 들면 자사고와 같이, 외고와 같은 어떤 그 선생님의 수준으로서 일반고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도 안심을 하고, 가까운 학교 내가 보내면 그 안에서 아주 균질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독일이나 또 노르딕 국가 이런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교육 체제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평준화라는 거는 이제 상위 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고교 평준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군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그냥 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평준화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일반고의 전성 시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사고 수준까지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까지 가능한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큰 꿈이시군요 보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상당히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수가 지금 전국에 몇 개입니까?
일반 고등학교 수가 꽤 있죠. 지금. 예.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개가 훨씬 넘습니까? 지금. 예, 대학교 수를 제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마 8,000개 될 겁니다. 예. 네, 예. 예. 그러면 그 대학 수를 자사고 수준을 올리게. 하여튼 이 장준호 교수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장준호 고맙습니다. 경인교육대 교수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코리아 타임스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박시수 기자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전 서울에 있는 오금고등학교라는 건데. 일반 고등학교군요. 예. 예, 저도 대구에 있는 대륜고등학교라고 일반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또 다시 뽑혔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일본 특별 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총리로 뽑혔습니다. 그게 예. 아시겠지만 이제 중의원에서 아베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결과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아베 총리는 이제 네 번째 총리가 되는 아주 이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보도를 보면 2차 대전 후에 1952년에 요시다 시게루라는 총리 이후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4선을 한 총리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입지가 있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현재 있던 내각에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있는 내각 인원을 전원 이제 재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분명히 어떤 탄력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20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로 네. 인해서 단독으로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석을 중의원에서 일단 확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참여연 선거에서도 이미 3분의 1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회 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분명히 이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조건은 갖췄고요. 그것을 네. 이제 아베 총리도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여야의 폭을 넓힌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제 예.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본인도 분명했고, 근데 남은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이 과연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죠. 이거가 이제 좀 남은 과제로 이제 보입니다. 국민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선거 이후에 네. 나왔던 어떤 여론조사인데 요미우리 신문의 어떤 여론조사인데요. 네. 일단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45%로 반대가 많았고요. 예. 찬성은 36%. 그리고 자민당 의석수에 대한 것도 지나치게 좀 많다라고 하는 좀 의견이 51%였고, 예. 괜찮다는 게 32%. 그리고 아베 현재 정책에 대한 어떤 이것은 개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54%입니다. 근데 기대한다가 29%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국회 차원에서는 발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개헌은 국민투표가 가장 결국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때 그렇죠. 국민 정선 여전히 그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볼까 하는데 요즘 카탈루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립선언 했는데. 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입니다. 카탈루냐 의회가 압도적 찬성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 찬성으로 예.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제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격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의회 공식 선언은 했는데 독립에 대한 선언했는데 굉장히 흐지부지한 반응입니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의회가 이제 그 독립을 선언한 후에 중앙정부가 헌법 155조를 통해서 자치권을 박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치수반인 푸지데모는 경질을 했고 지역 경찰 수뇌부도 경질하면서 이제 공권력까지 이제 박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의회를 해산을 시켰고요.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구성한 선거를 12월 21일에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현재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씀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 주십시오.
예, 그 후에 이제 푸지데몬 이제 현재는 이제 해임된 수장이죠. 그 평화적 저항을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후에도 뭐 사실 말이 그렇듯이 별로 이렇게 이만저만한 별 효과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서 말씀을 계속 하시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끊으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탈루냐 수반이 지금 벨기에로 피신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스페인 정부가 푸지데몬 수반을 반역죄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고요. 그 후에 네. 현재 밝혀진 바로 이제 벨기에에 현재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정치적 망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결국 이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본인은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본인은 스페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거라고 보장이 된다 생각하면 돌아올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 마드리드 고등형사법원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제 푸지데몬 전 수반과 주요 강요를 이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보도에서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벨기에에서 이제 카탈루냐 망명 정부를 세우려는 건 움직임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카탈루냐 주민들이 스페인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어떤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결국 유럽이 이제 병합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민족이 병합되고 식민 그런 정책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민족 정체성보다는 결국은 스페인이 유럽의 경기 침체 이후에 결국은 많은 재정의 원천을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에서 이제 뽑아가면서 지역 간의 괴리랄까요? 박탈감.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번 독립 움직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론으로 현재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카탈루냐에 있는 유명한 프리미어 축구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저 팀이 바르셀로나 FC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축구 전 좋아하기 때문에. 독립 반대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그게 참 재밌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이제 통치를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것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대규모 이제 독립 반대 시위가 좀 열렸었는데요. 네. 이제 주최 추산으로는 100만이 이상이 참여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독립 선언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독립을 반대한다, 독립을 찬성한다는 움직임이 또 48.7%로 그게 독립선언 전보다 도리어 한 7% 정도가 올라버린 결과가 또 나왔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민심은 현재 좀 종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오늘도 외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